부자가 되는 꿈, 내 집을 갖는 꿈, 따뜻한 일상의 꿈. 그 꿈을 더 빠르게, 더 쉽게 당신의 꿈을 짓습니다. 시올스 하우스. 이 집은 충청남도 보령시 신읍동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입니다. 서해 바다와 숲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고 집에서 도보로 단 몇 분이며 푸른 바다와 백사장 그리고 저녁에는 모래사장을 넘어 노을이 펼쳐지는 해변으로 나설 수 있고 동시에 뒤쪽으로는 완만한 구릉지와 숲이 펼쳐져 있어 배산 임수에 걸맞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와 숲 두 자연이 만나는 동의 매력적인 입지 위에 프리미엄 모듈러 주택을 건축하셨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시홀스 하우스 김대호 이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홀스 하우스 김대호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보령 신흥동에 지어진 집,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1층이 27평, 그리고 2층 23평, 그리고 다락이 9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59평형의 집입니다. 하지만 건축에 신고되는 것은 50평으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락으로는 건축에 그 평수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0평 이상을 짓고 싶은데 나는 좀 공간이 필요하다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다락을 통해서 마치 큰 평수의 집을 이렇게 연출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층과 2층과 그리고 다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 네. 집은 평수가 지금 상당히 큰 평수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건축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10평을 지으나 27평을 지으나 50평을 지으나 건축 기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에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큰 평수이지만 공장에서 짓는 기간이 2달이고요. 그리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설치하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마감하는 그 기간이 1달. 그래서 도합 3개월에 지어지는 모듈러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외장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저와 함께 볼 텐데요. 우선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데크를 짜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데크가 상당히 높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철프레임이라는 것을 제작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400mm 정도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축주께서 지대를 높이고 싶을 때는 기초를 조금 더 높여서 그 기초 위에 철프레임이 들어가고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의 위치가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데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크도 일반 데크가 아니라 아연 갑간으로 난간을 일체형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합성목 데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로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데크가 아닌 그냥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크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가 이런 데크를 제작해 드리면서 이렇게 태양광 등을 설치해서 저녁이 되면 약간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렸는데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데크와 테라스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시홀스 하우스에서 제작되고 있는 이 데크와 이 테라스의 그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회사보다도 되게 좋은 가격에 또 튼튼한 이런 데크와 테라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데크를 통해서 올라가면서 이 집에 대한 외장재와 그리고 구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 같이 외장재는 검은색 블랙 바탕에 2층은 흰색 바탕으로 해서 블랙 앤 화이트를 기본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블랙의 이 외장재는 일반적인 외장재가 아닙니다. 느낌이 만지면은 뭔가 나무 같은 그렇게 질감이 되게 따뜻하고 되게 좋은 그런 질감을 갖고 있는 나무와 같은 자재인데요. 이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합성목입니다. 목분을 넣어서 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특수한 외장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따로 관리해 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비를 맞았다고 해서 이게 뭐 썩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특수하게 제작된 이런 외장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입체감 있게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안으로 좀 넣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처마를 형성을 했는데요.
시올스 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각 층마다 지붕마다 공기층을 만들어 준다라는 건데요. 이런 처마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벤틸레이션을 통해서 공기가 스스로 통할 수 있는 공기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데크 밑에, 그러니까 집의 최하단 부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도 철프레임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완성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주방에 있는 테라스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바로 전망을 볼 수도 있고 주방에서도 바로 문을 열고 테라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쭉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중앙에 거실 큰 창문이 있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서도 바로 외부로 이렇게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또 하나의 침실이 있는데요. 침실을 이용하는 이 방창문도 이렇게 큰 창문을 통해서 문을 열고 테라스로 연결될 수 있게끔, 마치 한 통로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를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올스 하우스에서 쓰고 있는 이런 모든 창문들은 시스템 창호입니다. 외부에서는 밖이 잘 안 보이는 코팅이 되어 있고요.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 창호는 삼중유리 페어 창호로서 단열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공기층이 그 안에 중간중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소리를 잡아주는 차음 역할까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올스 하우스에서 공급하는 이 모든 창문들은 거실 창문이라든지 큰 창문만 시스템 창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방 창문이라든지 하다못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작은 창문도,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는 창문도 다 시스템 창호를 적용해 드리고 있는 것이 시올스 하우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올스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1층에 큰 데크가 있잖아요. 전면에 데크만 있을 뿐만 아니라 측면과 그리고 코너를 돌아서 뒤에까지 데크로 연결이 되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와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1층에 있는 뒷부분에는 또 다른 데크입니다. 이렇게 넓게 데크를 사용해서 뒤에 있는 마당을 그냥 데크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저희들이 제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외부로 나오는 문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이 따로 있고요. 또 그리고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문이 또 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께서 원하는 곳에다가 문을 저희가 달아드리고 있고요. 뒤에 보이고 있는 이런 외장재들이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SM 보드라는 건데요. 코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오염에 방지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네. 철프레임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이 건물은 목조주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는 목조주택은 바닥부터 목조로 해서 지어지는 것이 목조주택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목조주택은 바닥에서부터 뼈대가 목조로 이어지는 집입니다. 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바닥 구조를 갖다가 나무의 간격을 정확하게 해서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 나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철프레임을 저희는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모듈러를 갖다가 이거를 들고 이 큰 집을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오는 과정 중에 나무가 뒤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뒤틀리지 않도록 철프레임으로 그 나무들을 잡아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을 열고 내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텐데요. 그 전에 시올스에서 공급해 드리고 있는 현관문은 일반 고급 주택에 들어가는 단열이 우수한, 두께가 충분히 두꺼운 그렇게 묵직한 그런 현관문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주께서 선호하는 걸로 디자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테리어 비를 통해서 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현관으로 이어지는데요. 현관에는 이렇게 현관 사이즈에 맞게끔 신발장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 외벽에는 일반 마감이 아닌 조금 고급 외장재로 통해서 이렇게 외벽 마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지금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타일 마감 밑에는 보일러 배관이 들어가 있고 온돌이 쳐져 있습니다. 시오스하우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모듈러 제품은 바닥의 모든 공간에 보일러 배관이 깔려 있고 그리고 모든 공간에 온돌이 쳐져 있다는 것이 시오스하우스의 특징입니다. 삼연동 문을 열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부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연동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넓은 주방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령에 지어진 이 집은 이미 건축주께서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구라 이런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거실과 그리고 주방의 공간을 분리해서 거실과 주방이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바다 근처라 겨울에는 많이 추울 것 같은데 단열이나 난방비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단열일 겁니다. 왜냐면 왠지 모르게 추울 것 같고 전원주택은 그리고 그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전원주택인데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오스하우스에서 제작되고 있는 이 모든 모듈러 주택은 난방에 있어서 정말 어떤 회사보다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 바닥 철프레임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바닥 철프레임 사이에 나무가 40cm 간격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이에 가등급 단열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령 오늘이 11월 중순인데요. 밖에 날씨는 너무너무나 춥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따뜻한 이유가 바닥에 있는 이 단열재가 따뜻한 공기를 빠져나가지 않게끔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뜻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난방을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하더라도 그 온기가 계속 유지되고 공기층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뜻한 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큰 창문을 통해서 테라스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은 조명을 건축주께서 좀 현대적인 감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메인 등보다는 이렇게 간접등을 여러 개를 통해 가지고 마치 카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정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톤으로 해서 간접등을 여러 개를 달아서 이게 바로 메인 등이 될 수 있게끔 구성해 드렸고요. 거실과 또 부엌에 저희가 실링표를 이렇게 달아드리면서 여름에 더욱더 시원하라고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아마도 저희 시오스하우스에서 짓는 모듈러 주택에다 실링팬까지 더해진다면 아마도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기가 좋고 시원한 그런 집입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거실과 부엌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주방인데요. 주방에 있는 싱크대를 기역자로 형성을 하고 기역자로 형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일랜드 식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부장과 하부장을 짜면서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공간과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앞에는 또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식탁 그리고 식탁 앞에는 또 채광이 되는 넓은 창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시원하고 또 채광이 잘 되는 그러한 구성으로 부엌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엌의 공간은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습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인데 이렇게 큰 창문과 또 싱크대 사이에 이런 창문을 통해서 그런 공기가 잘 흐르고 채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아늑한 시오스하우스에서 제공되어 있는 주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실하고 주방을 살펴보면요,
이거는 완전 인테리어 작품이라고 해야 될 만큼 네.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구성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저희 시울스하우스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저희들이 책정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 사양들이 있는데요. 저희 시울스하우스에서는 싱크대와 신발장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평수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평수가 넓은 집이다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이런 싱크대라든지 그리고 그 상부장, 하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주방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방의 구성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벽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디자인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집에 기둥이 있으면 이게 공간을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기둥으로 인해서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런 데다 예쁜 액자도 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벽체를 통해서 조금 더 집을 더 안전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반드시 집이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느냐, 내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둥의 역할들이, 발교의 역할들이 바로 이 집을 받쳐주는 하나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주부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은 바로 이 주방이죠. 하지만 주부들께서 이 주방을 쓰면서 항상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작은 다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좀 준비하고 거기다 뭔가를 넣어놓고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주방 옆으로 이렇게 작은 다용도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미석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세탁기와 그리고 작은 선반을 통해서 작은 다용도실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다용도실에서 외부로 연결될 수 있는 방화문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주방을 지나서 거실을 지나면은 또 방으로 또 연결이 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1층에 있는 침실인데요. 이 침실도 큰 창문을 통해서 채광이 잘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벽걸이 에어컨이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을 달아드렸습니다. 물론 시스템 에어컨을 달아드리기 위해서는 층고를 조금 더 높여야 되고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비용이 추가가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시스템 에어컨까지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방이 있고요. 그 방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드레스룸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런 통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드레스룸도 마치 방의 크기처럼 크게 확보를 해놨고요. 이 드레스룸에 이런 선반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쁜 드레스룸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드레스룸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옷을 입을 때 먼지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창문을 통해서 환기될 수 있게끔 드레스룸의 시스템 창호를 같이 적용해 드렸습니다. 이 집도 모듈러 주택으로 지어졌는데 네. 난방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 시울스하우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난방은 습식 온돌 난방입니다. 그 습식 온돌 난방에다가는 사장님이 원하는 기름 보일러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LPG라든지 또는 화목 보일러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께서 원하는 보일러를 선택하셔가지고 저희가 온도를 치면서 미리 설치하라고 빼놓은 그 배관에다가 어떤 보일러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네. 그 아파트나 일반 주택은 다 기본적으로 온돌 난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사님은 그 온돌 난방이 모듈러 주택에서는 좀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택들은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 온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동식 주택에서는 그 온돌이 불가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난방을 습식 온돌로 하지 않고 대부분이 전기 판넬을 사용하거나 혹은 건식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건식 보일러를 하다 보니까 좀 바닥에 꿀렁거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1층, 2층 다 모두 온돌로 저희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층의 규성을 이어서 볼 텐데요.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화장실로 연결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시오스 하우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본 베이스의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화장실 밑에도 온돌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배관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따뜻하게 겨울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갈 텐데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보니까 작은 또 하나의 문이 있네요. 이 문은 무엇이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생활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작은 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계단 밑이기 때문에 마감이 돼서 이 공간은 없어지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좀 아깝다 보니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문을 통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